프로젝트 헤일 메리, 앤디 위어. 에리디언들은 꽤 오래전에 우주여행을 발명했다. 따라갈 자가 없는 제로 기술로 제노나이트 말이다. 그들은 사실상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냈다. 기본적으로 에리디의 적도에서 동기 궤도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의 균형추를 단 것이다. 이들은 문자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궤도에 올랐다. 지구에서도 제노나이트를 만드는 방법만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궤도를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이다. 그럴 이유가 없었다. 에리디에는 달이 없다. 항성과 그렇게까지 가까운 행성에 위성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력의 조성력은 위성이 될 만한 천체들을 궤도에서 이탈시키고는 한다. 에리디언들 중 궤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본 건 로키와 그의 승조원들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동기 궤도를 넘어서 훨씬 먼 곳까지 미치는 에리드의 자기정이 그동안 계속 자신들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한 가지 수수께끼가 남았다. 나는 왜 안 죽음? 질문. 로키가 묻는다. 나도 몰라. 내가 말한다. 뭐가 달랐을까? 나머지 승조원들은 하지 않는데 너만 한 일이 뭐야? 나 물건 고침, 내 임무 망가진 것 고치고 필요한 것 만들고 엔진 계속 가동하는 것. 듣자니 엔지니어 같다. 넌 주로 어디에 있었어? 우주선에 내 방 있음, 작업실. 뭔가 알 것도 같다. 작업실에는 어디야? 질문. 엔진 근처, 우주선 뒤쪽. 우주선에서 엔지니어를 둘 만한 공간이다. 유지 및 보수가 필요할 가능성이 가장 큰 엔진 근처. 네 우주선에서는 아스트로파지 연료를 어디에 보관해? 그는 대강 우주선 뒤쪽을 손짓한다. 아스트로파지 보관 장치가 많음. 모든 우주선 뒤쪽, 엔진 근처, 연료 재보급 쉬움. 그게 답이다. 나는 한숨을 쉰다. 로키는 이 답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것이다. 해결책은 너무도 간단했다. 그저 에리디언들이 몰랐을 뿐이다. 그들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너무 늦은 뒤에야 알았다. 아스트로파지가 방사선을 막아. 내가 말한다. 너는 대부분 아스트로파지에 둘러싸여 있었어. 너희 승조원들은 아니었고 그래서 방사선이 네 동료들한테 닿은 거야. 로키는 대답하지 않는다. 이 말을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해함. 그가 낮은 음으로 말한다. 감사. 이제 내가 왜 안 죽었는지 이해함. 나는 로키의 종족이 얼마나 강렬했을지 상상해본다. 그들은 바깥 세상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면서도 지구의 우주 프로젝트를 훨씬 넘어서는 프로젝트로 종족을 구할 성간 우주선을 만들었다. 내 상황과도 다르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저 내게는 좀 더 나은 기술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도 방사선이 있어. 내가 말한다. 최대한 작업실 안에 머물러. 그래. 이 터널로 아스트로파지를 가져와서 벽에 넣어. 그래. 너도 그렇게 해. 난 그럴 필요가 없어. 왜 필요 없음? 질문. 나야 암에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어쨌든 여기서 죽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자살 임무를 띠고 여기 왔다고 설명하고 싶지 않다. 대화가 이미 너무 무거워졌다. 그래서 나는 로키에게 절반의 진실만을 전한다. 지구는 대기 밀도가 낮고 자기장이 약해. 방사선이 행성 표면에도 닿아. 그래서 지구의 생물들은 방사선에도 살아남도록 진화했어. 이해함. 그가 말한다. 내가 터널을 떠다니는 동안 로키는 계속해서 수리 작업을 한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저기 물어볼 게 있는데. 물어봐. 에리디언의 과학과 인간의 과학이 왜 이렇게 비슷할까? 수십억 년이 흘렀는데도 진도가 거의 비슷하네.
나는 한동안 이 문제가 신경 쓰였다. 인간과 에리디언은 서로 다른 항성계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 서로 접촉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거의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에리디언들이 우주공학 면에서는 우리보다 약간 뒤처지지만 그게 엄청난 차이는 아니다. 왜 이들은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아니면 현대 지구를 한물간 것처럼 보이게 할 엄청나게 미래적인 시대에 이르지 않은 걸까? 안 그랬으면 너랑 나 못 만남. 로키가 말한다. 행성에 과학적이면 우주선 못 만듦. 행성에 과학 많으면 행성계 안 떠나도 아스트로파지 이해하고 파괴함. 에리디언과 인간의 과학은 둘 다 특정한 범위 안에 있음. 우주선은 만들 수 있지만 아스트로파지 문제는 해결 못함. 그 생각은 안 해봤네. 하지만 로키가 말하고 나니 당연한 얘기로 보인다. 지구가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냥 죽었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땀 흘리지 않고도 아스트로파지를 처리하는 방법을 아마 알아냈을 것이다. 어느 종이 타우세티로 우주선을 보내 해답을 알아내게 할 기술적 진보의 범위는 상당히 좁았다. 에리디언과 인간은 둘 다 그 범위에 들어왔고. 이해했어. 훌륭한 주장인데? 하지만 여전히 신경 쓰였다. 그래도 이상하긴 해. 우주에서 보면 인간과 에리디언은 가까운 곳에 있어. 지구와 에리드는 겨우 16광년 떨어져 있다고. 은하는 폭이 10만 광년이나 되는데 그 드넓은 곳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드물 거야. 그런데 몇 안 되는 생명체인 우리 둘이 이렇게나 가까운 곳에 있다니. 우리는 가족일 수도 있음. 우리가 친척이라고? 어떻게? 아, 네 말은... 와... 이 말에는 머리를 감싸 쥘 수밖에 없다. 안학실, 가설... 엄청 좋은 가설이야. 내가 말한다. 판스페르미아설. 나는 로켄과 늘 이 문제를 놓고 다퉜다. 지구의 생명체와 아스트로파지는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유사하다. 나는 아스트로파지의 조상 같은 것이 지구에 씨를 뿌리지 않았을까 의심한다. 웬 우주의 시조 같은 종이 내 행성을 감염시킨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에리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못 해봤다. 이곳 전체에 생명체가 있을지도 몰랐다. 아스트로파지류의 조상이 내가 가진 것과 같은 세포로 진화하는 일은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이전 아스트로파지 유기체가 어떤 모습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아스트로파지만 해도 상당히 강하다. 그러니 어떤 형태의 생명체라도 있는 행성은 전부 그 전 아스트로파지 유기체에 감염될 수 있었을 것이다. 로키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친척일지도 몰랐다. 아주 오래전에. 고향의 내 집 앞에 있는 나무들이 나와 로키보다 가까운 친척이긴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말이지. 와, 엄청나게 좋은 가설이야. 내가 다시 말한다. 감사. 로키가 말한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알아낸 건 꽤 오래전인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걸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